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세계 9위 부자,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서울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삼성과 현대의 회장들을 만났는데 그곳은 강남의 평범한 치킨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모임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 언론도 몰랐던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밤 7시 30분 서울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치킨집 캔부 치킨. 이곳은 평범한 회사원들이 퇴근 후 맥주와 치킨으로 스트레스를 풀던 그저 그런 식당입니다. 하지만 이날 밤 이 작은 식당은 전 지구적 뉴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섭니다. 검은 가죽 자켓을 입은 남자, 옆에는 흰 니트를 입은 또 다른 남자, 그리고 까만 까진 색의 복장으로 차려입은 한 명 더. 세 사람의 얼굴이 알려지자마자 현장은 난리가 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사람들, 새로운 고객을 맞이하던 직원들. 그 누구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진짜야? 저게 젠슨 황이야? 아, 미쳤다. 지금 라이브 해야 하는데. 엄마, 치킨집에 세계 최고 부자가 들어왔어. 한국의 SNS는 즉시 폭발했습니다. 유튜브는 라이브 스트림으로 뒤덮였고, 틱톡에서는 15초짜리 영상이 수백만 회 조회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밈의 힘이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평범한 한국 치킨집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뉴스가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날 밤 그들이 나눈 대화 속에 숨겨진 의미였습니다. 이 밤의 시작은 사실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젠슨 황의 방안이 결정되자 삼성 측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엔비디아 측에서였습니다. 황 CEO가 특별한 부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만 판매되는 뮤지 기념품을 구할 수 있을까요? 황 CEO는 돈으로도 구할 수 없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 요청은 세계 언론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잠깐, 세계 9위 부자가 돈으로 못 사는 물건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매우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뮤지는 국립중앙박물관 쇼핑몰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 상품이거든요. 온라인 판매도 한국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하고 해외 배송도 복잡합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부자라 해도 이 작은 물건 하나는 삼성의 도움 없이는 손에 넣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뮤지가 뭔지 알아봅시다. 뮤지는 한국의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 기념품입니다. 배지, 노트, 펜, 머그컵, 스카프, 액세서리 등 일상용품에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아냈어요. 요즘 K컬처 팬들에게 뮤지는 한국 감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뮤지를 못 사고 가면 뭐 하냐는 농담이 나올 정도죠. 국립중앙박물관 앞에는 항상 줄이 섭니다. 특히 해외 관광객들이. 그들은 무엇이 이 작은 물건에 열광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역사, 문화, 미학을 손 안에 담을 수 있는 작은 강국입니다. 고급 패키징, 섬세한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한국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희소성이 세계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젠슨 황은 평범한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는 출장 때마다 서울의 야시장을 돌아다닙니다. 명동의 노포 식당을 찾아갑니다. 강남역 지하의 서점에서 책을 고릅니다. 그리고 종로의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십니다. 그의 SNS에는 자주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한국 치킨이 최고다. 세상에서 가장 바삭한 치킨. 한국인의 정이 그립다. 한국은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다. 서울은 미래와 과거가 만나는 곳이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움의 방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려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을 돌려봅시다. 2000년대 초반 서울 용산 전자상가. 당시 한국은 PC 게임 붐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젊은 세대의 남성들은 PC방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때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지금의 AI 칩 독점 회사는 당시 그래픽카드라는 생소한 부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거대한 엔비디아도 처음부터 거대했던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옌센 황은 직접 서울 용산을 돌아다니며 그래픽카드를 팔았습니다. 대표 본인이 말입니다. PC 수요가 폭발하던 한국에서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의 PC에 엔비디아 칩을 장착해주기 위해 말입니다. 한국의 게이머들과 PC 상인들이 그의 제품을 사주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고가였던 그래픽카드를 말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엔비디아는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 대한 빚입니다. 젠슨 황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월 30일, 23년이 흐른 후 젠슨 황은 다시 한국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과 정의성 회장과 함께 술잔을 들었습니다. 황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로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은인입니다. 엔비디아가 어려울 때 한국이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사주던 그 시절 한국의 게이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할 차례입니다. 이들은 한국 문화의 사랑샷을 함께 했습니다. 팔을 걸고 함께 마시는 그 순간 세 명의 거물은 더 이상 경쟁사가 아닌 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황은 APC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6만 개의 최신형 AI 칩 블랙홀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만 대는 삼성에, 5만 대는 SK그룹에, 5만 대는 현대에, 6만 대는 네이버에 총 26만 개의 최신 AI 칩이 한국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AI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세계 언론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킨 회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래의 파트너십 구축이었던 것입니다. 회동이 끝나고 밖으로 나온 세 명의 거물들. 젠슨 황은 손에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뮤지입니다. 언론이 물었습니다. 뮤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황은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이건 제 추억의 한 조각이에요. 25년 전 용산에서 그래픽카드를 팔며 꿈꾸던 그 시절 한국의 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제게 그 모든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한국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닙니다. 한국은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는 시간을 내서 식당 밖의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사진을 찍어주고 자동으로 서명해주고 시민들에게 남은 치킨과 음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옌센 황의 영향력입니다. 그의 진심이 국경을 넘고 문화를 넘고 비즈니스를 넘는 것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삼성의 나라 또는 현대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AI 시대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26만 개의 최신 칩이 공급되는 나라. 전 세계 AI 개발사들이 주목하는 나라 말입니다. 한 부자의 사적인 부탁이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름 아닌 국립중앙박물관의 작은 뮤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뢰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한국을 신뢰하고 한국의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젠슨 황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는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 한국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제 행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단순한 반도체와 자동차가 아닌 AI 시대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나라로서의 위상을 얻었습니다. 세계 9위 부자가 찾던 한 가지.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신뢰, 감정, 추억,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 말입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기술로는 미래를 만들지만 따뜻함으로는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나요?